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대 외교안보 정치 골박 왜 되지 않나. 영국 공영방송 BBC 요즘 미쳤다. 괴레파시오 반쪽정은 비자금이 SSBC에 있을까. CFR 누가 1급 전방 프리고진을 죽였나. 성렬형이 어린이 정원에 가서 놀았네요. 네, 보기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젤스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에서 이제 크리미아 상륙작전을 한 거죠. 가서 깃발 한번 딱 꽂고 유유자적하게 딱 철수한 거예요.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젤스키 자유우파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요즘 BBC가 미쳤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의 BBC 이슈 논란에 대해서 내가 쭉 썼고요. 다른 거 모르는 건 다 보시고 딱 하나만 이제 얘기하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키르키즈만 얘기한다면 역사적으로 키르키즈인들은 이쪽 생긴 건 키르키즈인 보면 동양인인데 인도 유럽계 이란계예요. 이란계. 이 키르키즈인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업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웃나라 타지키스탄과 물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키르키즈라는 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어. 자원도 없고, GDP의 상당부 필리핀하고 비슷해서, 필리핀 자원이라도 있지. 30%가 해외에 근로자들이 나가서 보내준 송금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키르키즈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넌더리가 났어요. 경제를 해결해주면 누구라도 지지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나타났는데 여기서 BBC가 얘를 왜 굳이 까대냐 이거예요. 쿠데타를 조장해 시켰다 이거지.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처럼 아프리카의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로 물러난 거 그랬잖아. 암살당하고. 왜 굳이 여기 있을까? 키르키즈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가 키르키즈 시민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돈 좀 벌면 좋고, 미군 기지 알고 철수하면 러시아에서 석유도 해주겠다 하면 좋고 그런 거거든요. 그 문제가 안 돼, 내가 볼 때. 굳이 저 조그만 나라에 왜 굳이 영국에서 BBC가 간섭했나. 이건 BBC 당대 경영진의 문제죠. 당대 경영진의 문제다. 이 이슈 논란이 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경영주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당대 경영진의 문제다. 지금 BBC가 미친 것도 현재 BBC의 경영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인도 언니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BBC에서 성폭력 문제 이런 게 터지고 난리가 났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타지키스탄 자체는 별일 없는데,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망하면요 중앙아시아 쪽에 러시아 유전이 있어요. 가스 큰 게. 그게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요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하고 가까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드라 전망대로 그런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면 이 타지키스탄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국경을 자의적으로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타지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영향력을 줄이겠다 그런 의도인지 딱 알뿌리 봐도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중앙아시아의 유전지대 인근의 사람 애들을 약호를 죽이겠다. 아프리카 애들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듯이 그런 거밖에 안 보인다. 제국주의적인 논평을 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BBC가 지지했던 애도 형령 맞아가지고 키르기스탄들이 시민들이 들고 나서 쫓아냈거든요. 정말 BBC가 미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뭐 다른 영국 방송도 저는 영국 좋아하잖아요. 다시 인드라 만약 저는 환생을 안 믿지만 만약 전생이 있다면 아마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영국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해요. 이거. 지금 BBC가 미쳤다. 이게만 하고요. 이거 이제 그 사우스 지금 뭐 저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 신문이죠. 이것도 SSBC와 연관이 있고 지금 사실상 쭈껑에 찌라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쭈껑의 찌라시 소프트 파워 해외 보급 그 매체로 보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더 우리 언니 예상대로 도직구 조은정 사회자가 휴가를 다녀왔군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름만 듣다가 오늘 처음 리처드 롤리스 이분은 제가 이름을 들어본 분이에요. 이분하고 늘 같이 하는 게 그 카터 때 브레진스키 또 지금 저 뭐야 지난 시기에 국방부 장관 했던 분, 그 다음 이분, 이게 라인이 쫙 되는 분이에요. 갑자기 그 국방부 장관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사이다 발언을 잘 하시는 분이죠. 메리 베스롬 분. 둘 다 CIA 보시면 되고, 이 롤리스 VOA 인터뷰는 간단해요. 근데 한국이 핵무장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동의하고요.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쭈껑은 분명 대한민국을 열등한 국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스처 중에 요런 제스처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요. 저는 제스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나토는 지금 자동 개입이죠. 동맹이 자동 개입되는 거예요. 한국과만 침략당해도 다 되는. 근데 만약에 동아시아의 나토가 된다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만장일치가 아니다. 방향이 아니다라는데 공감이 되네요. 지금 한미의 동맹 그러면 자동 개입이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될 수도 없고. 우리 김기선 누님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정찰위성이다, 미사일, 북한 로켓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군사 전문 기자 역임하셨던 김기선 누님이 정통하시고, 요거는 또 재미있게 한국 친구 같아요. 한국 친구.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된 것들을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꼭 한반도 관련, 한국 관련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히처리즘 같은 여행 유튜버가 영어 잘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하는 거야. 다른 영어권 친구들도 히처리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인의 시각이 이렇다는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이 아프리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한국인이 중남미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인드라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어 실력이 안 돼서요. 다른 영어 실력 되는 친구들이 조회수도 늘리고 좋지 않습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케이팝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딩의 비자금은 뭔가? 이거는 이제 지금 젤레스키가 말고 그때 이제 푸딩의 위성 정권이었던 과거 정권이 런던 아예 아파트를 초호화판 아파트를 첼시 구단주처럼 마련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자이파시오 스코통 매국노 적폐 반정정은 괴뢰 정권 비자금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영국은행, 두 번째 프랑스은행, 세 번째 스위스은행, 네 번째 SSC은행. 2002년쯤에 부시 정부 때 델타아시아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가 됐죠. 근데 무혐의가 되는 이유가 회계를 맡았던 이 언스트 영 글로벌 회사가 EY인데요. EY가 4대 회계 법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이슈가 된 거 크게 다른 거 소소한 거 빼고 큰 것만 보면 리만 브라더스가 있고 월트 디즈니가 있고요. 그리고 룩셈부르크만 생각하시면 되죠. 조서의 피처. 룩셈부르크 하면 룩셈부르크 조서의 피처. 그 다음에 도시바 망했죠. 최악의 회계 스캔들. 이런 회사에게 감사를 맡겼다. 델타 회사가 마카오 회사인데 저는 조그만 회사가 반쪽정은 비자금을 감당이 되겠느냐. 세탁 이동 경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저런 4대 회계법인을 동원할 만한 배경을 갖출 수 있는 은행은 어딜까요? SSBC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삼합회. 이것도 삼합회 아까 얘기했죠. 김산이라고 우리한테 유행했죠. 독립운동가. 얘가 1940년대가 30년대 중국에게 일제 간첩으로 지목돼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김산의 아리랑 일제 간첩으로 지목돼서 처형당했어요. 중국 공산당한테. 그럼 김산이 복잡한 내막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 내부에도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 캐나다로 망명한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중국 내부도 굉장히 삼합회, 삼합회와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장개성만 손문과 장개성만 삼합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과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 그 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 실패했죠. 역시나 정승절 동지들의 일심 동체죠. 이때 쭈꽁 대표단이 뻘쭘하게 쳐다본 거 봐요. 이래서 요즘 쭈꽁하고 북한이 잠시 사이가 안 좋죠. 뻘쭘한 쭈꽁 대표. 이거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 인상 깊은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간에 문전비 지명이 의문사 급증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언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골룸박이다, 윤미향 밑에 자살한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의문사, 문전비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의문사를 언제 다루냐. 그렇다면 총선에서 투표하세요. 8.15 이후에 본격 개혁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지금은 아직 시동만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밝혀져야죠.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보도에 관한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정통하다는 게 인들의 입장이고요. 현재까지 CFR에서도 입장을 했고요.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대공 미사일 격추냐, 비행기 내부 폭발이냐, 오작동이냐, 혹은 또 자연 발화냐 해서 비행기 내부 폭발로 잠정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육안 관찰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미 당국 발표로는 인공위성 관측으로 또 어떤 징후가 없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발표. 휴대폰 영상으로도 보면 날개가 분리된 양상으로 보아서 기계 오작동이나 자연 발화는 아니다. 두 번째, 푸딩 측이 시신 유전자 검사와 비행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례에 따라 연막 지연 작전 쓰다가 흐지부지 결론 낼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진짜로 푸딩이 문전비처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누가 죽였냐에 따라서는 푸딩이다, 쏘이구다 라는 의견차가 있다. 이건 오랜 시간이 걸려야겠죠. 그래서 빨간 글씨 들어가 CFR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빨간 줄 큰 거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CFR이나 미국 당국이나 푸딩이나 다 죽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뭐 일부 이웃분들은 이게 영국 정보부가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도 제기하셔가지고 일단 다 이거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음모론을 경계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그너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두 개 쪼개져 있었고, 모스크바 진격 작전 때부터 벌써 둘로 쪼개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흡수하는데 지금 벨로루시에 있던 바그너 부대가 이러지도 못하고 집에 가느냐, 게릴라 전언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서방 평가는 집에 가는 걸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북일 선생은 조금 더 저는 뭐 북한을 비판하건 반정민당을 비판하건 다 좋은데 비판을 하더라도 냉정한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좋다.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추구현 선생 높은 정보 수준을 항상 동영상을 제시해 주시지만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신중해 주시는 게 독자 관리에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음모론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리포팅 프람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 이런 상세한 정보들 좋아요. 이렇게 떡밥을 던지고 공격한다. 그 다음에 이게 배드타임, 굿타임, 배드타임은 이 전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 하는데, 전황, 아까 이제 그분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한다면 이분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는 장면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이해하기 좋다. 뭐, 인도 달 착륙, 그 다음에 또 태풍 소식, 그 다음에 인도에서 또 이렇게 집이 무너졌네요.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가창력, 아델, 샌드말러, 커너 메이나드, 케이팝 얼굴 전지의 컨셉, 우크라이나 고우리 머니, 구이원은 해체론 수용양론.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후손에게 남기는 말에 대한 영상을 보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정의를 구별하기 위해 여러 글이나 인드라 선생님 블로그에 사실, 진실 키워드를 넣고 여러 글을 찾고 읽었지만 명확하게 이 두 단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적 정의나 다른 사람이 제시한 예시, 챗GPT에 물어봤지만 명확하다고 볼 수 이렇게 딱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 고맙습니다. 저 역시 사실과 진실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인드라가 부족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사건이며 진실은 사건들의 패턴입니다.
이에서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건 진실 기준인 거죠. 하여 패턴은 어떻게 볼 것인가 때문에 자유파시오들은 마음대로 조작하고 구성하면 된다는 식이죠. 반면에 자유좌우파들은 그러한 패턴들 역시 인간이 아무렇게나 조작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란 승자의 몫이라는 면도 간과할 수 없기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 진리일 뿐인 거죠. 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진실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죠. 이거는 뭐 압류루, 압류루가 훨씬 낫네요. 뉴아르가 훨씬 낫습니다. 뉴아르가 압류루보다 뉴아르, 오케이 팝. 이건 인드라가 좋아하는 노래들이고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12시 20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 한 번씩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시간 하려고 했었는데 한 15분 정도 초과됐네요. 푸수자님 고맙고요.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리트나님 고맙습니다. 천신누이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다들 힘내시고 다소 어렵더라도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인가지표인들아 참고하시고요. 손실을 좀 봤습니다. 그래도 또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저점은 옵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인들아 정말로 얼마 안 돼 인들아도 이번에 한번 올인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